네, 반갑습니다. 정함철학원입니다. 기상론으로 보는 신월 신금 7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신금이 이제 신월에 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어, 본 자기만의 계절을 지금 만난 겁니다. 그래서 아주 상당히 좋죠. 이 모든 일간마다 자신의 계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신의 계절이 있는데 뭐 신월 자체가 이제 경금의 계절은 맞지만 그래도 이 보석 신금 입장에서 봐도 강해졌기 때문에 일단 신강이죠. 신강은 굳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월에 태어난 신금들이 괜찮습니다. 또한 6월도 괜찮고 왜냐하면 내 자신이 강해지는 계절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개념을 갖고 한번 이 원문을 살펴보겠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이제 두 개의 사주를 준비했습니다. 다 같은 신월의 임수인데 천간 구조가 좀 다르죠. 이렇게 보면 천간 구조가 다르다는 것은 바로 이제 그릇이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자, 7월의 신금, 7월은 이제 신월, 원숭이 달의 신금은 치경사령이라. 신중에는 이제 경금이 사령을 합니다. 그래서 경금이 녹지를 깔고 있죠. 그래서 이 경금이 사령, 당권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사령과 당권은 상당히 사주에서 아주 중요하다. 월지는 절대 약해지는 법이 없다. 그래서 이 월지가 사주의 나머지 7자의 모든 강약을 좌지우지합니다. 그래서 이게 경금이 지금 사령을 하고 있구나. 근데 신금 입장에서 보면 이 경금은 겁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겁재가 사령하고 있는 계절에 대한 특징을 잘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녹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경금의 녹이지 신금의 녹이 아닙니다. 뿌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불황자왕. 불황자왕이라는 것은 이제 왕성한 것 같지 않으나 스스로 왕성하다. 이게 이제 이중성을 갖고 있는 거죠. 이걸 과연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게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불황자왕이라. 그럼 왕성하다는 얘기야. 왕성하지 않다는 얘기야. 이 두 개를 동시에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신월은. 이걸 이제 각각 해석해줘야 됩니다. 임수성거라, 임수거신. 이것은 임수가 신중에 있는 까닭이다. 거하고 있다는 얘기죠. 사주 불견무토, 사주에서 역시 톡수시키는 임수를 극하는 무토를 보지 않는다면 태원 무장신내라. 태원이 이제 태원은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입태월을 얘기합니다. 입태월이 임신이 된 달을 얘기하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이 지금 이제 을의달이죠. 을의달인데 입태월을 알고 싶다. 태어난 생일이 을의월이라고 봤을 때 이 앞으로 한 칸에서 병인월이 바로 병인월이 바로 입태월이 되는 겁니다. 태원 무장신대라. 태원인 무토가 장간 신중에 무토가 있죠. 그래서 숨어 있다는 얘기죠. 태원인 무토가 신금 안에 장간으로 숨어 있다. 위임제한이라고 하는 게 이제 임수의 제방이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무토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주에서 이 태원이 되는 무토, 신중에 있는 무토가 있는데 이게 바로 위임제방, 임수의 제방이 된다. 임수는 무토를 만나면 제방이 됩니다. 이 제방. 물뚝이 되는 거죠. 임명이 이와 같이 얻게 되면 관이청정이라. 그래서 이제 관이 청정하다. 그러한 담부불이라. 이게 이자가 조금 글쎄요. 이게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오기가 아닌가 보여지는데 이제 불부는 부하지 않다는 얘기죠. 돈은 없다. 근데 청정하다. 위관충청, 그 관리됨이 청정하다. 사람이 맑고 깨끗하다는 얘기입니다. 뭐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뭐 해석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신월 원숭이 달의 신금은 임수를 얻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신중에 임수가 있다. 그래서 장간에 숨어 있기 때문에
무토를 보지 않으면 없을 경우, 무토가 없을 경우에는 바로 신중에 또 무토가 그 역할을 한다는 얘기도 되는 겁니다, 이게. 좀 약간 문맥상이 정확히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지는 원래 지장간에 있는 무토는 잘 쓰질 않습니다. 네. 혹 유토무갑이라 혹 토는 있는데 간목이 없다. 소토가 안 되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유병무약이라 병은 있는데 약은 없다. 병이 뭔가 이 토가 이제 병이라는 얘기죠. 임수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신금은 근본이 보석이죠. 보석인데 보석은 빛이 나야 돼요. 이렇게 빛이 나야 되는데 토가 있으면 빛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상인 평범한 사람이죠. 유갑자 이 간목이 있으면 의금가망이라. 그래서 이제 의금가망이라고 하는 것은 의금가망 이제 어느 정도 옷을 입을 수 있는 정도는 바랄 수 있다. 그러니까 약간의 의식은 있다는 얘기입니다. 복록은 의록은 혹 사주금다. 이제 사주에 금이 많게 되면 의수설지라 당연히 마땅히 물로써 이제 설기를 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수식상으로 설기를 시켜야 돼요. 약 1파금수 만약에 한 무리에 금수가 있게 되면 득일무토 하나에 또한 무토를 얻게 되면 반이 신용이라 이제 한 무리에 금수가 있고 무토를 얻은 경우 반이라는 것은 도리어 위용인데 위신용이라고 그러죠. 신금을 쓰란 얘기죠. 일파금수가 있는데 무토가 이렇게 많이 있을 경우 다시 신금을 쓴다. 이게 약간 글쎄 비견겁을 쓴다는 얘기인데 이게 좀 뭔가 문맥이 좀 맞질 않죠. 이런 구절들이 좀 있습니다. 우이 갑제라 이럴 경우 이제 간목으로 당연히 소토시켜야 되죠. 이거는 맞는 말이죠. 간목으로 소토를 시켜야 된다. 자연부기 이렇게 하면 이제 자연스럽게 부기를 이룬다. 혹 간지수다. 혹 간지에 이제 수가 많게 되면 수다 금침되죠. 이렇게 보면은 오히려 토가 좋습니다. 중견무토. 이제 수가 많은 경우에 무토가 있게 되면 무토를 더불어 보게 된다면 봉생득이라 살아나는 어떤 이치가 있다는 얘기죠. 왜? 왜냐하면 토가 많은 물을 제방을 싸서 막아버리니까요. 그래서 복수지조라 그래서 복이 있는 명이다라는 얘기인데 이런 구절들 보면 아마 많이 헷갈리실 겁니다. 그럼 도대체 뭐 수가 많다라는 게 또 어떤 기준인가? 근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사주 8개 구조를 보고 그 안에서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야지 이런 자구나 억구만 가지고 계속 사주를 공부하다가는 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자 공부하는 사람마다 해석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월 신금, 이 원숭이 달의 신금은 임부재다라. 임부재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임수가 많이 필요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하나만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부재다, 많지 말란 얘기죠. 그래서 고서에 말하기를 고서운 바로 얕을철자 같으네요. 얕을천, 수천금다. 금은 많고 물은 적다는 얘기죠. 물이 적은데 금이 많게 되면 호알 이런 걸 일컬어 체전지상이라 한다. 체전지상은 이제 말 그대로 금으로만 이루어진 사주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임수이존 이럴 경우에 임수를 존귀하게 쓴다. 그래서 이제 금이 많으면 반드시 물을 만나야 된다. 간모 작용가해라. 간목이나 무토는 작용은 이제 내가 고려해서 쓴다는 얘기입니다. 필요할 때만 쓰고 그 외에는 쓰지 말란 얘기죠. 세모입니다. 그래서 개수 불가이용. 개수는 불가하다. 쓸 수 없다고 나와 있죠. 이 자꾸 개수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왜 이렇게 개수와 임수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게 사주가. 그래서 이 개수에 대한 해석을 잘해야 돼요. 개수는 금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일단 식상입니다. 식상이 뭘까요? 식상 많은 뭐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뭐 말하면 끝이 없는데 식상은 의식이다. 의식과 생각이면서 여명에게 식상은 바로 생식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지난 시간에 그 미국의 여배우 신금이 양쪽에 개수를 2개를 쓰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수를 해석을 잘 해줘야 됩니다. 단 개수가 합돼서 없어지면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이렇게 이제 설명을 좀 마치겠고요. 그래서 물이 너무 얕아도 안 된다. 그럼 이제 물이 또 강해지는 대운으로 가면 좋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7월 신금은 임수가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했고, 이 임수를 신월이기 때문에 신월은 월지거든요. 월지의 비견인 신금이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포인트가.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물이 아니거든요. 이게 타인이 가지고 있는 물입니다. 이 신금이. 신금과 이 신은 다르죠. 그게 겁재입니다. 겁재. 네, 그런 거에 대한 해석을 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이 두 개 사주를 제가 이제 했는데 일단 인계 양투 살입니다. 되어 있습니다. 신월에 원숭이 달의 보석 신금이 임수를 만났으니 보석을 깨끗이 씻은 겁니다. 씻었기 때문에 빛이 나겠죠? 아하, 빛이 나니까 보석이 빛나니까 어때? 이게 바로 명예가 드높다는 얘기입니다. 상당히 좋죠? 또 임수의 뿌리가 신중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금생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뿌리가 상당히 좋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원국이 상당히 좋죠? 더군다나 이 간목이 신금의 극을 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생수 수생모로 빠지기 때문에 사주가 상당히 좋아졌다. 여기에 개수가 하나 더 있는데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이거는 현실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이제 가정사에서는 좀 약간 문제가 되겠죠. 자, 이 두 번째 사주는 자매강강이라고 되어 있는데 같은 신월의 보석으로 태어난 이 보석이 시해피리움이 정화가 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관이기 때문에 운에서 이게 닫히면 그냥 가는 글자입니다. 이게 뿌리가 하나도 없죠. 여명이 이렇게 이제 관이 많게 되면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이 사람은 배우자를 선택할 때 배우자감이죠. 남편을 고를 때 어떤 남자를 고를까요? 아마 많은 자신과 평생 해로할 남자를 못 고릅니다. 이렇게 되면 그게 구조가 이렇게 돼 있으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은 이제 결혼한 남편인데 이 남편이 언젠가는 타인에게 갈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래서 관이 이렇게 무력하게 되면 상당히 좀 흉합니다. 흉한데 만약에 이 사주가 지금은 개축생이니까 이제 음간이죠, 여자가. 그러니까 신에서 대운이 유술 해자초로 갑니다. 그래서 간방, 물의 방향과 그 다음에는 이제 사진내, 뇌방이니까 이제 목방으로 가죠. 동방으로 가는데 어쨌거나 뭐 유술 해자초로 가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가 만약에 임자년이라고 그러면 양간인 해야 태어났다 그러면 이 사주는 이 사주는 절대 이 남자하고 못 삽니다. 예, 보석은 녹아버려요. 화소주옥이라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또 아주 사주가 흉해진다. 근데 이 사주 구조만 봐서는 제가 봤을 땐 대운이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이 구조 봐서는 예, 뭐 이웃을 해자축으로 가든 또 사오미 임묘진으로 가든 부부 사이가 이거는 그냥 끝났다. 좀 단편적으로 봤을 때 저는 실제로 그렇게 보이는데 실제 예전에 어떤 그 이제 책에 써 있기를 서에 써 있기를 초혼을 실패했다 뭐 그런 명조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간이 이렇게 강한데 관이 약하면 문제가 있어요. 이럴 경우는 이게 좀 강한 눈으로 와줘야 되는데 또 강한 눈으로 가도 이 사주는 어차피 문제가 있다. 예, 그래서 사주가 아주 이제 좀 불미하게 지금 잡혀 있는 구조입니다. 이 정화가 있으면 이제 임수나 개수가 이걸 잡아줘야 돼요. 임수가 제일 좋겠죠. 합을 시켜주니까. 근데 개수가 너무 멀리 있어가지고 이게 잡기가 거리가 좀 멀죠. 그래서 좀 문제가 있고 요런 사주가 상당히 좀 안 좋은데 구조가 왜냐면 정, 신, 경, 개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경금은 정화하고 상당히 좋은 관계죠. 그래서 경금은 정화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신금은 완전 반대예요. 그런데 이렇게 비경겁이 떠 있으면서 정화가 딱 내 일간 옆에 있게 되면 이 흉함이 아주 더 커집니다. 예. 그래서 되게 그렇죠. 남의 말 들을 사람이 아니죠. 이 사주는. 그래서 썩 좋은 병이 아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신월 신금, 원숭이 달의 신금 7강편을 여기에서 또 간략히 살펴봤습니다. 다음에는 6월 닭달이네요. 닭달 신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